바쁜 일상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미간에 마음에 주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겠죠. 현대인은 누구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사회라는 말이 유행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사회 전체에 스트레스가 더 만연해지는 추세입니다. 거리에서도 초조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띄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퍼붓는 장면도 종종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에 부담을 느낄 때 마음이 엄청난 무게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저마다 능력에는 용량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넘쳐나는 정보 속에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 것도 명백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이상 이 스트레스의 씨앗이 사라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정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돈이라 함은 생활을 정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과 공간을 비롯해 사고방식과 마음, 그리고 말과 몸을 정돈하는 것이죠. 생활을 정돈하는 일은 지극히 간결합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돈법으로 스트레스에 싹이 쉽게 자라지 못하는 생활 리듬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봅시다. 흔히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이나 취미에 몰두해서 무언가에 집중하면 마음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일을 꼭 스트레스가 쌓인 후에 해소용으로만 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이 아닌 나의 일상 리듬에 포함시킨다면 더 좋을 겁니다. 자기 전에 3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욕조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거나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읽고 아로마 향을 피우는 정도라면 매일이라도 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해지면 스트레스를 느낄 겨를도 그만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초조함이 생기고 몸까지 움츠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싶을 때 가까운 곳을 산책하면 지친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자연 속에 몸을 두고 평화로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몸 전체로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도심에도 자연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건물의 정원이 바로 도심 속의 작은 자연이니까요. 공원에 가면 새의 지저귐이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꽃향기와 플레음이 가득 풍깁니다. 이러한 곳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정화됩니다. 만약 산책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방을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청소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방의 먼지를 닦는 것은 곧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며 마루를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잡한 공간을 말끔히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으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 정돈된 공간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미래가 가장 불안한 것이겠죠. 그러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멋대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도 그것을 없애는 것도 자신이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죠.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불필요한 것이 들어올 틈은 생기지 않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마음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을 성심성의껏 해나갈 때 불안이라는 감정은 내 안에 자리할 수 없을 겁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흔히 금전적인 여유보다 정신적인 여유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좀처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유복해 보이는데 항상 여유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듯해 보이는데 돈을 모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유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대로 충분하다며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족의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며 많이만을 바란다면 그 집착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삶일 겁니다.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자는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한편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궁전 같은 곳에 살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은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족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묘법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족의 삶을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일이나 가족, 인간관계 등 우리 주위에는 걱정과 고민의 씨앗이 널려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차례차례 닥칠까? 공경에 처하면 이런 생각들에 휩싸이기 쉽지만 살아가는 한 그런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는 누구에게나 몇 번씩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걱정이나 고민 없는 인생을 살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당면한 힘든 일을 시련이라고만 여기기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당면한 이 힘든 일을 극복해낸다면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스스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바꿀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량이 넓어지고 사고가 유연해지며 타인에게 상냥해지는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변화될 수 있던 그 계기는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아닐까요? 한때는 걱정과 고민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재미있고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걱정거리도 고민거리도 인생의 다양한 색을 더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한다거나 사적으로 긴장되는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 등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한 마음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압박이 가해지면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경직되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시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호흡의 포인트는 숨을 천천히 길게 한껏 내쉬는 겁니다. 이때의 호흡은 단전호흡, 흔히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입니다. 배꼽에서 약 7.5cm 아래의 단전을 의식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자세는 저절로 정돈되고 기분은 차분해집니다. 자연히 마음도 정돈이 됩니다. 이때 마음에서 오는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정리정돈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기분이 우울하고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을 때도 가능한 한 길게 숨을 내쉬어 봅시다. 머릿속이 상쾌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물론 참 좋겠죠. 그러나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아무런 편견 없이 좋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위에 10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5,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5인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는 생각 또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묵묵히 본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산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론 험한 산이나 깊은 골짜기를 맞닥뜨리게 되고 힘겹게 산을 넘었더니 더 높은 산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은 움츠러들고 다 내던져 버리고만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 된다라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는 그 힘이 더 강하기에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을 봤을 때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만으로도 매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이나 있다라고 말하면 왠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긍정적인 기분이 들지만 이제 반밖에 없다라는 말에서는 왠지 부정적인 기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든 스스로를 분발하게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등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면 의욕이 나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용기가 솟는 그런 말을 몇 가지 가슴에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하면 초조해하지 말고 먼저 그 말을 되뇌어 의욕과 용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그 일과 마주한다면 분명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본연의 자신입니다. 본연의 자신과 동행하는 것만큼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의 부정적 감정들이 나의 마음에 머물며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지 않도록 생활을 정돈하고 생각을 정돈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일상을 가꾸어 나간다면 밝고 건강한 생활 리듬이 흐르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